와, 이 차 진짜 디자인 미친 거 아니야? 지난해 코로나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36만 대 팔린 그 SUV, 작년 전 세계 글로벌 판매 SUV 7위의 그 차, 지금 바로 가시죠. 전면부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이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계인도 아닙니다. 이건 멧돼지 덧니 같은, 이 뭔 개소리야! 자세히 보면은 투싼하고는 전면부 인상이 정말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후드의 쉐입부터 그릴과 범퍼까지 이어지는 그런 유려한 곡선을 쓰면서 후드에서 캐릭터 라인을 주는 포인트를 썼다면, 스포티지는 DRL을 강조함으로써 후드는 좀 면을, 쉐입을 그대로 가져가고 헤드램프 측면부에서 캐릭터 라인을 가져가는 좀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을 쓴 것 같습니다. 진한색 컬러는 리어 팬더가 볼륨감이 있어서 마치 EV6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유사한 느낌을 주면서, 헤드램프는 위아래로 상하 배치된 램프가 2개가 들어가는데 마주오는 차를 피해서 주변부를 밝게 비추는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되진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기존 기아 최신차하고는 다르게 DRL과 방향지시 등을 일원화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가져가는 타입을 썼습니다. 투싼은 뒤쪽으로 갈수록 차가 낮아지는 쿠페형 스타일의 느낌을 강조했다면, 스포티지는 측면부의 벨트 라인과 그 밑에 캐릭터 라인을 줌으로써 차가 좀 더 길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도어 하단부에 크롬 가니쉬를 줌으로써 전면과 후면에서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어 쪽에 쿼터 글라스인데요, 이 사이즈가 기존 대비 많이 상향되었고, 고속도로 다중 차로가 있을 때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해야 할 때 후측방을 보게 되는데, 이때 후측방 시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형 산타페 DM에서 TM으로 변경되면서 쿼터 글라스의 사이즈를 상당히 늘렸거든요. 그런 컨셉으로 디자인 설계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전 측방에 델타 글래스를 별도로 적용함으로써 투싼과는 달리 사각지대의 시야 확보도 한 기아의 안전 측면도 볼 수 있는데요, 무릎 에어백하고 센터 사이드 에어백을 넣어줌으로써 좀 차별화를 EV6에서 가져왔는데, 유로한 안전 철학이 스포티지에 들어갔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투싼 같은 경우는 뭔가 빛이 반짝이는 듯한 그런 디테일을 살려서 볼륨감 있는 후면부의 디자인을 주었다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전면부에서 보여준 DRL의 인상을 후면부에서도 가져갔고, 투싼과 달리 좀 아쉬운 점이라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좌우를 잇는 가운데 부분에 점등이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투싼 대비 좋아진 점이라면, 투싼은 방향지시 등을 밑으로 내림으로써 분리된 형태를 띄우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유럽 사양이 아닌 내수 사양 같은 경우는 콤비네이션 램프 하단부로 위치함으로써 좀 더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스포티지는 디자인이 2가지로 나온다는 겁니다. 마치 미국향 소렌토에 적용된 X라인처럼 그래비티 라인인데요, 오프로드 성향이 띠는 전후면 측면부 디자인을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사양은 방향성을 가진 기아의 대표적인 스타일의 공력키를 썼다면, 투싼에서도 비슷하죠. 그래비티 라인은 오각형의 방향성이 없이 단단해 보이는 전기차의 휠과 유사한 디자인을 썼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양 전면부는 범퍼 하단에 실버톤 가니쉬를 썼다면, 그래비티는 무광 컬러의 볼륨감 있는 사각 디자인을 썼어요. 그리고 일반 사양 측면은 휠하우스 클래딩이 유광 하이그로시라면, 그래비티는 무광의 검정색이고, 벨트 라인도 실버톤이라면 그래비티는 유광의 하이그로시를 썼어요. 이 유광의 하이그로시 디자인은 사전에 유출된 티저 이미지샷에서 보여준 그런 유사한 디자인인데, 센세이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실제로 가격표가 공개되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어 하단에 크롬 가니쉬가 들어가는데, 그래비티는 크롬 가니쉬는 들어가지만 디자인이 좀 다른, 좀 중간에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또한 일반 사양은 후면부가 스키드 플레이트가 실버톤 페인팅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래비티는 스키드 플레이트에 도장이 안 된 무광의 블랙 컬러를 썼어요. 일반 사양은 루프렉도 좀 다른데요, 기존에 보아온 일체형 루프렉을 썼다면, 그래비티는 분리된 형태의 루프렉을 씁니다. 마치 소렌토 X라인에서 보여준 것 같은 비슷하고요, 보통 렉스턴이라든지 쌍용차에서 많이 썼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휠 디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휠 디자인은 총 5개가 공개되는데 17인치, 18인치 2개, 19인치 2개가 됩니다. 마지막 19인치 2개를 보시면은 하나는 일반 사양, 하나는 그래비티 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K8 EV6에서도 보여준 엄청난 실내 디자인 컨셉이 이번에 스포티지에 적용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공개가 되었죠. 하지만 디테일한 사진이 있으니 한번 같이 보러 가실 건데요. 첫 번째는 컬러가 가장 눈에 띕니다. 이 컬러 매칭이 가운데의 대시보드는 진하게 빛 반사가 됐을 때 유리에 밝게 비춰져서 운전 중 방해되는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두운 색을 썼고요. 하지만 그 밑쪽 부분은 밝은 톤, 시트도 밝은 톤, 위쪽 A필러부터 헤드라이닝은 다 밝은 톤을 써서 실내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팰리세이드에서부터 시작된 좀 밝은 톤의 컬러,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건데요. 투싼에서도 보여준 투톤의 디자인을 썼습니다. 조금은 달라진 점이 있는데 투톤이 아닌 3톤을 씁니다. 시트가 투톤 컬러로 진한 그레이색이 들어가고요. 도어 쪽하고 일부분에 진한 그레이색으로 총 3톤의 컬러 매칭을 썼습니다. 맨 위에 구형 스포티지, 중간에 신형 스포티지, 맨 밑에 투싼과 비교해보면 디자인적인 변화의 트렌드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요. 기존 구형 스포티지는 실내가 어두워 보이는 느낌이고, 신형은 투톤 컬러를 써서 실내를 좀 더 밝고 하이테크적으로 가져가는 느낌이 있죠. 대시보드의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은 디자인적인 트렌드의 변화가 보이는데요. 하단부에 파지하기 좋게 홈이 넓게 되어 있고 엠블럼은 신형이 들어갔죠. 버튼의 배치는 K8과 EV6는 왼쪽에 자율주행, 오른쪽에 미디어와 통화 버튼이 들어가는데 투싼하고 동일하게 구형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SUV답게 좀 더 림 직경을 두껍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이오닉5와 EV6가 림 직경을 두껍게 함으로써 그립감을 향상시키고 SUV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대시보드하고 듀얼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보시면은 에어벤트가 듀얼 디스플레이를 좌우측에서 감싸는 느낌이 예전 디자인과는 다르게 디지털 칵핏을 강조하는 느낌이 들고, 이제는 자율주행 3단계를 준비하듯이 운전자가 굳이 어떤 조작을 많이 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하고 정보를 시각적으로 입력받는 인터페이스를 쓰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음성 인식이 강화가 되면은 앞으로 나올 차들의 이런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중국향 투싼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가 좀 더 우리나라보다는 큰 사이즈로 들어가고 있죠. 정리하자면 기아는 신형 디스플레이 컨셉을 썼다면, 현대는 벤츠에서 보여준 센터페시아 쪽에 디스플레이를 대형으로 가져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조작 버튼과 공조장치 조작 버튼은 EV6 K8에서 보여준 거하고 동일한 컨셉인데요. 단점이라면 진동 햅틱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제네시스에는 들어갔는데 EV6라든지 K8에는 적용되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폭스바겐 차라든지 아우디 차를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진동 햅틱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감성적인 만족을 주었고요. 운전 중에도 버튼이 오작동 되지 않게끔 탑승자를 배려한 디자인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디자인은 구형 스포티지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계식 변속 레버가 들어가지 않고 다이얼 방식의 전자식으로 바뀌었고요. 신형 투싼과 비슷하게 두 개의 레이어로 구성한 라인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투싼은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이 토글 타입으로 들어갔다면 신형 스포티지는 다이얼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소렌토에서 보여준 것과 비슷하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투싼은 운전석 센터 콘솔에 있다면 스포티지는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와 비슷하게 스티어링을 왼쪽 하단 쪽에 대시보드로 위치해 있습니다. 시동 버튼 위치와 기어 조작 디자인, 컵홀더 위치는 EV6와 유사하고요. 수납 공간 및 무선 충전기 위치와 통풍 스위치 디자인이 K8과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양 정보인데요. 풀로 주유를 하게 되면은 596km 정도 갈 수 있는 걸로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지죠. 이거는 사실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참조만 해주시고요. 스피커가 하만 카논이 들어갑니다. 삼성의 계열사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스포티지가 미국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서 사양 세팅을 한 걸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일반적인 차량의 고급 스트림에는 보스를 쓰고 그 윗급은 렉시콘을 쓰거든요.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에. 하지만 하만 카논은 니로 북미양 사양에 놓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제네시스, K9, 모하비, 스티커는 렉시콘, 그랜저는 JBL, K8, EV6는 메리디안 스피커를 씁니다. 이렇듯 다양하게 스피커 회사를 가져감으로써 각 지역에 맞게끔 최대한 스피커의 그 브랜드도 달리 가져가는 전략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스피닝 휠 캡이라는 건데요. 이게 N라인에서 현대에서 이미 넣어줬거든요. 옵션으로. 가운데 휠 캡이 돌지 않고 바퀴만 돌아서 가운데 휠 캡에 기아 레터링 로고가 그대로 유지한 채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장이 17.5cm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투싼보다 2.5cm가 더 긴 건데요. 휠 베이스는 기존 대비 8cm가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길어진 전장을 휠 베이스의 반절 정도는 할애해서 2열 거주 공간을 극대화시키고 트렁크 공간도 좀 넓힘으로써 준중형 SUV를 좀 더 다양한 포지션을 가져가게끔 해서 미국에도 그 니즈를 반영하게끔 사양 세팅을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있죠. 3세대 플랫폼 안정성 강화하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측면 선의 능력도 개선을 시켰고, 엔진 라인업은 177마력 27토크의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있고요. 186마력 41토크의 2.0 디젤 엔진이 있고요. 신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는데요.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인데 230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발휘합니다. 소렌토에서도 적용되었고 투싼에도 적용된 동일 엔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쉬운 점이라면 이 벨트 라인의 크롬을 하이그로시로 한 거를 하위 트림에도 적용시켜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공개된 사진에 초음파 센서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이로 봐서는 투싼하고는 다르게 RSP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진은 최상위 트림의 풀옵션으로 촬영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혹시라도 반도체 문제 때문에 사양 구성을 위해서 그렇고 실제로 낭산 차종에는 넣어줄 가능성도 사실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라면 실내에 스타리아에도 적용된 헤드라이닝 스웨이드 재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후방 카메라 위치가 생각보다 하단에 위치해서 투싼은 중간 정도에 위치했었거든요. 외부의 오염에 취약하고 먼지라든지 이렇게 묻게 되면 후방 카메라를 좀 닦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항목입니다. 265마력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신형 투싼 유럽 사양, 미국 사양, 산타페 미국 사양에 넣어주었거든요. 이 엔진을 스포티지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넣어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충전을 하게 되면은 50km 내외로 별도의 엔진 없이 모터로만 주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자가 충전도 되니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대비 성능도 월등하고 연비도 좋은 가성비 있는 엔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에 먼저 출시를 해준 건 유럽의 연비 규제, 벌금을 안 맞기 위해서 그렇겠죠. 미국에는 아직 출시는 된 건 아니고 올 여름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륜 하이브리드인데요. 사륜 하이브리드는 소렌토에는 적용됐는데 투싼에는 없죠. 그래서 스포티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기대는 해봅니다. 예상되는 가격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투싼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투싼도 200에서 300만원 정도 올랐고 기본 트림과 풀옵션의 차이가 약 8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걸 기준으로 해서 예상 가격을 알아보면은 스포티지 이전 모델이 2370만원 정도부터 3200만원 사이까지 했었어요. 2550만원부터 35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지금까지 내용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이쪽에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